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오늘 강의는 문화재로 배우는 한국사 특강편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분편으로 고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고분과 왕릉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고분부터 보게 되면 국내성 시기인 2에서 5세기경까지의 무덤의 형태는 초기의 돌무지 무덤에서 발전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지금의 중국 땅인 지반지역, 국내성 부근이죠. 이 지반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를 중심으로 태왕릉과 장군총이 있고 부근에 무용총과 각조총이 나란히 있죠. 그리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평양과 남포를 중심으로 형성된 굴식 돌방 무덤이 있는데 이것은 흙 봉분에 벽화가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무덤의 출입구가 나 있어 도굴이 쉬웠던 관계로 부장품들이 모두 도굴되어 피장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다만 벽화의 특징으로 무덤의 이름이 지어지지요. 강서, 삼묘, 안악 1, 2, 3호, 진파리 고분 등이 유명합니다. 이 사진은 2에서 3세기 어느 귀족의 무덤인데요. 돌무지 무덤이지요. 이 사진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장군총이네요. 5세기 장수왕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고 방형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이 그림은 장군총의 재현도인데요. 장군총은 7층으로 되어 있고 3층에 묘실이 있는데 묘실 밑으로 돌계단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돌들로 돌무지 기초를 쌓고 그 위에 묘실을 앉혔죠. 현실로 들어가기 위한 널길이 있고 널길을 지나면 널방이 나옵니다. 정상에는 제를 지내는 사당인 향당이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죠. 정상 부근의 난간 계단에 기둥을 세웠던 구멍이 발견되어서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국내성 시기를 지나 평양성 시기인 5세기 초부터는 무덤 형식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에서 봉토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동명왕릉은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이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부는 석회암과 화강암을 다듬어서 널길, 앞방, 널방의 세 부분으로 축조된 돌방 무덤이고 널방에는 고구려 벽화 무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 풍속화나 사신도가 아닌 직경 12cm의 연화문이 벽면과 천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유물은 이미 도굴되어 남은 것은 여러 개의 금 또는 금동 수식, 금관못, 은관못을 비롯한 꽃무늬 금동 장식품과 머리핀 등이 있고 이 고분의 앞뒤에는 딸린 무덤인 배총이 있고 앞쪽 120m 되는 곳에 고구려 시대의 절터인 정릉사지가 있습니다. 정릉사는 동명왕릉을 수호하는 수호 사찰이지요. 그리고 후대에 설치된 동명왕릉비와 석인, 석수, 석등 그리고 1892년 조선 고종 때 세운 정자각,
비석 등이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은 5세기 후반이 되면 흙무지, 돌방, 벽화 무덤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평안남도 강서군에 있는 강서고분, 평안남도 대동군에 있는 사신총을 비롯한 고분군, 덕화리 고분군,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는 덕흥리 고분군, 평양시 용산리, 왕릉동에 있는 진파리 고분군, 그리고 황해도 안악군에 있는 안악 1, 2, 3호분이 유명하지요. 이 사진은 평안남도 남포시 수산리에 위치한 수산리 벽화 고분인데요. 벽화는 잘 발라진 회벽 위에 그렸는데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널길 좌우에 수문장 1명씩을 그렸고 동쪽 벽에는 저택을 향해 가는 행렬도가 그려져 있지요. 서쪽 벽에는 주인공 부부가 남녀 시종을 거느리고 고개를 관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 벽화는 고구려 고분 벽화 가운데서도 뛰어난 인물 표현으로 일본에서 발굴된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여인상과 유사하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쌍용총은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읍에 있는 고분으로 전실과 널방으로 이어지는 이음길에 2개의 팔각 돌기둥이 있다고 해서 쌍용총으로 불리게 되었죠. 쌍용총의 벽화는 인물 풍속도와 사신도가 함께 나타나지만 기마 인물상을 비롯한 인물 풍속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에 이어 백제의 고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성 시기의 고분은 초기 백제 시기인 만큼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서 나타난 것은 토강묘입니다. 4세기가 되면 고구려의 고분 형식이 그대로 전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서울 석촌동 고분군에서 나타나는 기단식 돌무지 무덤이지요. 이 중 3호분은 전형적인 고구려식 돌무지 무덤으로 규모와 시기로 보아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세기 말이 되면 무덤 형식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정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서울 방이동 고분군이 그것입니다. 백제는 문주왕 때인 5세기 말 수도인 한성이 고구려에 빼앗기자 웅진으로 천도를 단행하게 되면서 웅진 시기를 맞게 되는데 이 시기의 무덤의 형식은 벽돌 무덤과 굴식 돌방 무덤을 들 수 있죠. 이 사진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모습이고요. 이 송산리 고분군은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과 6호분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인 1호에서 5호분이 있습니다. 6세기 전반에 건립된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의 모습인데요. 특이하게도 중국 양나라 지배계층 무덤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축조했습니다. 1971년 발굴 당시 무덤 안에서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 계통의 무덤 형식과 중국제 도자기, 일본산 금송을 사용한 관제 등의 존재를 통해 당시
중국,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전개한 백제 사회의 국제성을 엿볼 수 있는 미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도 평가되는 고분입니다. 백제는 웅진에서 또다시 수도를 사비로 옮기게 되지요. 이 시기의 고분 형식은 원형 봉토분의 외형으로 내부 구조는 굴식 돌방 무덤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덤으로는 동화총을 들 수 있죠.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를 남기게 되는데 고구려의 강소고분 등에 그려진 강건한 인상을 주는 사신도에 비하면 백제의 벽화는 너무 유려하고 부드러워 온화하기까지 합니다. 그중 동화총은 연꽃 문양이 짙은 테두리와 농담을 조절한 색채, 기하학적 문양의 반복 등 회화적 요소가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이번에는 고구려 백제에 이어 신라의 고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는 고대 삼국 중 특색 있는 고분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요. 고구려 백제의 무덤들은 무덤의 입구가 있는 굴식 돌방 무덤의 형식이어서 도굴이 쉬워 부장품들이 다 도굴되어 피장자의 확인이 어려워 남아있는 벽화를 통해서 그 시대의 지배계층의 생활 모습을 추측할 뿐이었지만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발굴하기 전까지는 도굴이 어렵지요. 때문에 1973년부터 대대적으로 신라의 고분들이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내부의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발굴 당시 엄청난 양의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 사진은 천마총의 모습인데요. 6세기 초엽에 건립된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내부는 목광과 껴목걸이 수장재가 안치된 목각 위로 돌무지가 쌓여 있고 그 위로 흙 봉토가 입혀진 형태이지요. 규모는 높이가 12.7m, 바닥 지름이 47m인 원형 봉토분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가 되면 굴식 돌방 무덤의 형식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용강동 6호 고분입니다. 이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이기 때문에 유물은 도굴로 인해 없어졌고 남아있는 유물로는 지금까지 그 예가 없었던 인물 토용이 출토되었죠. 그리고 청동제 12지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당시 신라와 당나라의 문물 교류 관계를 나타내주는 고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용강동 6호 고분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남북국 시대 발해의 고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고분의 특징은 돌칸 흙무덤, 묘상건축, 벽돌무덤으로 들 수 있는데 돌칸 흙무덤과 묘상건축은 고구려 계통의 전형적인 무덤 형태입니다. 발해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당나라 문화를 수용하는 복합적인 문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이 무덤의 형식에서도 나타나지요. 정효공주묘의 실측도를 보게 되면 현실은 벽돌로 축조되었고 그 벽돌 무덤 위에 흙을 덮어 무덤 무지를 축조하고 그 위에 묘탑을 세운 모습이지요. 이 묘탑은
일종의 고구려의 장군총에서 보이는 향당과 같은 묘상 건물입니다. 고구려 장군총의 향당은 목조 건축물인데 반해 정효 공주묘의 향당은 벽돌로 쌓은 건축물인 점이 차이가 나지요. 이 사진은 발해의 묘탑으로 알려진 영광탑입니다. 현재 중국 길림성 장백현 탑산에 서 있죠. 지하에 묘실을 축조하고 지상에는 벽돌로 13m의 5층으로 쌓아올린 묘탑으로 고구려 시기의 묘상 건축인 향당과 같은 성격의 발해 시기 향당 건축입니다. 다음은 고려시대 고분입니다. 진주 평고동에는 고분군이 있는데요. 고려 중후기 나주정씨 가족 공동무덤으로 호석에 진주지방 호족의 이름과 사망연대를 새겨 무덤을 축조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의 고분은 1079년 문종 33년에 만들어졌고 나중 것은 1228년 고종 15년에 축조되었죠. 제5호분의 면석에는 영인 정시묘와 정해 12월 10일 대상정 변장이란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분군의 호석과 비슷한 형식은 경주 구정동의 네모무덤,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 및 후기의 여러 무덤, 조선 초기 명신들의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덤은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인데요. 풍수지리학상으로 좋은 자리여서 근처에 고려, 조선시대 일반인들의 무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무덤 내부 구조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벽면에 회치를 하고 흑색, 녹색, 갈색으로 인물들을 그린 벽화가 있지요. 벽화의 내용은 불교 사상이 중심이 되면서 도교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개성 근처의 법당방에서 발견된 벽화와 함께 몇 안 되는 가치 있는 고려 벽화 무덤입니다. 다음은 공민왕릉과 노국공주릉입니다. 북한의 국보 제123호이고 개풍군 무성봉의 산중턱의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죠. 왕비 노국대장공주의 무덤인 정릉과 나란히 있는 쌍무덤으로 동쪽이 정릉이고 서쪽이 공민왕릉인 현릉입니다. 공민왕은 1365년 공민왕 14년에 왕비가 죽자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여 9년에 걸쳐 무덤 공사를 벌였죠. 무덤은 석실 봉토분이며 널길과 널방으로 이루어진 단실묘입니다. 벽면과 천장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벽면에는 12지신상, 천장에는 북두칠성, 삼태성, 해를 그렸죠. 특히 널방의 동쪽 벽에는 문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네모난 구멍이 있어 정릉과의 연결을 표시했습니다. 고려의 능제는 왕과 왕비의 무덤이 따로 만들어지다가 공민왕에 이르러 처음으로 같은 곳에 장사하게 됩니다. 특히 문인석과 무인석을 구별하여 세운 점 등 후에 조선의 왕릉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죠. 공민왕릉은 고려 말기의 능 형식을 대표하는 유적으로 고려 왕릉 가운데 가장 보존 상태가 좋고 1905년 이후 여러 차례 도굴되어 유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고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조선시대 고분은 고려시대의 전통 형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도 이념인 유학사상이 보완되어졌습니다. 석광묘는 거의 자취를 감추고 석실도 거대한 석곽 또는 석관형으로 변하였습니다. 화장묘가 사라지고 중국식 토각묘가 일반화하고 고려시대에 이어 풍수지리사상이 더욱 보편화하였습니다. 부작물로는 백자 등 자기가 주로 애용되었고 외형은 초기의 원형과 장방형에서 중기 이후는 거의 원형분으로 정형화하고 묘비가 일반화하며 고관의 무덤 입구에는 신도비가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반 사대부 권율 장군의 묘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일반적인 묘역 구조는 봉분 앞에 묘비, 혼유석 또는 상석, 향로석이 있고 상석 앞에는 장명등이 있고 그 양쪽으로 망주석, 문인석 각각 한 쌍씩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 왕릉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조선시대 왕릉은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요. 왕릉은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2겹 정도의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자리를 잡았으며 능 근처에는 제례를 준비하는 제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실을 지나 숲길을 따라가면 물길을 가로지르는 금천교를 만나고 능역을 상징하는 홍살문을 통과하여 능역의 중심부로 접어들게 됩니다. 봉분 앞에는 성물인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양석, 호석, 마석과 문인석, 무인석 등의 기본적인 구성이 갖추어집니다. 조선 왕릉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을 유지하면서 지형 조건,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왔습니다. 조선 왕릉의 내부는 석실이나 회격을 만들어 제궁을 모셨습니다.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어붙인 석실 입구는 미닫이 형식의 돌문으로 막은 뒤 마지막으로 그 앞에 문이석을 설치해 이중 돌빗장을 채웠고 석실 사방은 석회와 모래, 흙을 섞은 산물 반죽과 다진 잡석으로 이중 방어막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초기까지 석실 구조였던 조선 왕릉은 세조가 자신의 무덤은 석실로 조성하지 말고 회격으로 만들라고 유언으로 남긴 이후로 회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왕릉을 조성할 때 과도한 인원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 백성의 노고를 덜 여는 애민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또한 회격은 시간이 지나 굳어지면 돌만큼 단단한 강도를 지니고 제작 공정이 간단하여 이전보다 공정에 적은 인원을 투입하여 짧은 시간에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태조 건원릉인데요. 왕이나 왕비 한 분만 모신 단릉 형식입니다. 이 사진은 현종과 명성왕후가 묻힌 숭릉인데요. 쌍릉 형식이죠. 이 사진은 세조와 정의왕후가 묻힌 광릉인데요. 같은 산줄기에 좌우 언덕을 달리하여 왕과 왕비를 각각 따로 봉안하고 두 능의 중간 지점에 하나의 정자각을 세우는 동원 이강릉 형식입니다. 이 사진은 헌종과 원비 효현왕후, 계비 효정왕후가 묻힌 경릉인데요. 쌍릉 형식의 변형인 삼연릉 형식입니다. 우왕 좌비의 원칙에 따라
가장 오른쪽이 헌종, 가운데가 효현왕후, 왼쪽이 효정왕후의 능이지요. 이 사진은 세종과 소혼왕후가 묻힌 영릉인데요. 합장릉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효종과 인선왕후가 묻힌 영릉인데요. 풍수의 좋은 기운이 정열에서 벗어난 것을 막기 위해 같은 언덕에 좌우가 아닌 상하로 왕과 왕비를 모신 동원 상하릉 형식입니다. 상봉인 왕릉에만 곡장을 둘러 한방을 쓰는 부부를 나타냈지요.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의 고분의 특징과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